C++ 클래스가 메모리에 어떻게 착착 놓이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여러분의 코드를 멋지게 성공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극적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에이, C++ 클래스가 메모리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되게 지루하고 좀 저수준의 디테일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프로젝트에 객체 두 개를 비교하는 코드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코드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테스트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아주 완벽하게 통과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게도 어느 날 그냥 컴파일러를 업데이트했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함수 하나 딱 추가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 코드가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막 예측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이 클래스 레이아웃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컴파일러가 우리 코드 뒤에서 몰래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멤버 재배치 퍼즐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제권을 딱 되찾아올 수 있는지 그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이 클래스 레이아웃이요. 성능부터 코드의 정확성까지 그냥 모든 것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 속도를 진짜 1마이크로초라도 쥐어짜야 하는 고성능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하드웨어랑 직접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진짜 원인도 모르는 버그 때문에 며칠 밤 새는 거 그런 끔찍한 일을 막으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흔히들 하는 오해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멤버 함수가 있으면 객체가 더 커지고 느려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컴파일 되고 나면요. 그냥 일반 함수랑 똑같은 기계어 코드로 바뀌어요. 정말 똑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쓴 코드랑 실제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게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C++ 표준이 컴파일러한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자유를 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퍼블릭은 퍼블릭끼리, 프라이빗은 프라이빗끼리 이렇게 블록 안에서는 우리가 쓴 순서가 보장됐거든요. 근데 요즘 모던 C++로 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컴파일러가 야, 내가 최적화 좀 할게 하면서 이 블록 순서를 그냥 통째로 뒤바꿔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퍼블릭 멤버, 프라이빗 멤버, 다시 퍼블릭 멤버 순서로 코드를 썼다고 쳐요. 그럼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퍼블릭끼리 모아두는 게 더 효율적이 됐네 하면서 퍼블릭 멤버 두 개를 앞으로 쫙 당겨오고 프라이빗을 뒤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합법입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주 작은 공간들이 낭비되는 건데요. 근데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모던 C++에는 이걸 아주 우아하게 해결할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요. 아무리 텅 빈 객체라도 메모리에서 자기만의 주소, 그러니까 자기 집 주소는 있어야 해요. 그래서 최소한 1바이트는 차지하게 됩니다. 에게 1바이트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백만 개 쌓이면 무시 못할 크기가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좀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은 빈 기본 클래스 최적화, 줄여서 EBCO라는 기법을 써왔어요. 이걸 쓰면 텅 빈 베이스 클래스는 0바이트를 차지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C++20부터는 이게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글 버전의 No Unique Address라는 마법 같은 키워드 하나만 딱 붙여주면 끝나요. 아니, 근데 그 1바이트 줄이는 게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맵이나 벡터 같은 아주 큰 컨테이너 객체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함수에서 반환하거나 복사할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핸들 객체의 크기가 1바이트라도 작아지면 전체 복사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멤버 순서를 제멋대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주소에는 반드시 이 값이 있어야 해 라고 정해진 하드웨어를 다룰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 레이아웃 클래스, 스탠다드 레이아웃 클래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규칙만 딱 지켜서 클래스를 만들면 컴파일러한테 야, 이건 절대 순서 바꾸지 마. C 언어 구조체처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UART 통신 칩 같은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번지에는 컨트롤 레지스터, 4번지에는 상태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메모리 맵이 칼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C++ 구조체가 이 레이아웃이랑 1비트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해야만 합니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죠. 좋아요. 그럼 이제 표준 레이아웃을 썼으니 안심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걸 써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기가 막힌 버그에 빠질 수 있어요. 그 mem컴프 비교가 실패했던 진짜 범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패딩 바이트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가 메모리 정렬, 그러니까 주소를 4바이트나 8바이트 단위로 예쁘게 맞추려고 멤버들 사이에 끼워 넣는 빈 공간이에요. 문제는 이 빈 공간이 정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메모리에 남아있던 온갖 쓰레기 값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철학이 나옵니다. 그냥 에이, 컴파일러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범적인 불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몰라 라는 그런 건전한 의심을 품는 태도가 결국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코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방어 수단은 뭘까요? 바로 스태틱 어설트입니다. 이건 그냥 코드 한 줄이 아니라 컴파일러와 맺는 계약서 같은 거예요. 코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봐 컴파일러, 이 UART 클래스의 전체 크기는 무조건 12바이트여야 해. 그리고 얼라인 오프는 4여야 하고 데이터 멤버는 정확히 8바이트 위치에 있어야만 해. 만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리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냥 컴파일 자체가 실패해버립니다. 아주 강력하죠.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컴파일러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데 우리 개발자들은 과연 어디까지 컴파일러를 믿고 최적화라는 자유를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는 안 돼,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통제해야겠어 라고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C++ 프로그래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